클라이언트들이 건축 스튜디오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희의 사투리에 대한 구수함이라고 말할까요? 구수함. 그리고 디자인 철학.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인가? 남녀노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인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감재, 창호, 가구, 조명 브랜드가 있나요? 저희 집 공사할 때 일반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추천할 수 없는 마감 재료들을 많이 썼습니다.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건축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앞전에 제가 처음 이 유튜브를 개설하면서 4년 전에 제 소개를 했었죠. 뭐 그래가지고 어디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 잘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4년 후에 저의 모습을 한번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제 소개. 저는 올해 89년생으로 36살 됐고요.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시작한 계기는 그래요.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품성이 있는 또는 의미가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간 혹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프로젝트,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한평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한평. 그리고 자신만의 디자인 1순위 원칙, 밸런스. 저는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워라밸 쌓고 하잖아요.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도 찾잖아요. 건물의 밸런스도 중요하다 생각이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삶과 이 건물 사이에 있는 밸런스가 중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지질학적으로 그 지역 특성상 어떤 건물의 형태가 좋겠다 하는 것도 밸런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울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사람 눈으로 보여지는 이 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을 틀었을 때 보이는 이 각도. 의도적으로 연출한다 그래야 되죠. 의도적으로 연출을 해야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벽이 이렇게 서 있으면 좁으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더 좁으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더 좁으면 못 갈 거고. 제가 세우는 벽체에 따라서 그 건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몸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방향에서 보여지는 디테일한 어떤 공간들, 어떤 연출력, 그런 것들을 조금 원칙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 주차를 하고 이 건물을 처음 바라봤을 때의 어떤 시퀀스, 또 진입 시퀀스, 그리고 몸을 틀어서 들어가는 시퀀스, 딱 장면, 씬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소비자들의 공감, 건축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힘이 있어요. 의도를 담아내면 소비자들이 그걸 눈치를 챕니다. 무언 중에 알게 될 수 있는 공감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그 건물을 이용하는 어떤 누구나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부여도 조금 하고요. 무엇보다 밸런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퀀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원칙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나라면, 우리 가족이 거기 간다면, 우리 애를 데리고 거기에 간다면,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거기에 간다면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오는데 부딪혀서 다치지는 않을까, 모서리에 부딪혀서 찢어지지는 않을까, 여기 팔에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살, 4살, 5살 이때는 놔두면 위험해. 그냥 졸졸 따라다녀야 된다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애들 머리와 부딪히지 않는 그 정도의 높이를 선택을 한다든지, 그리고 애들에 맞는 보폭을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장 1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건축 과정 속에서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현장에서 보면 얘기를 많이 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또 하냐, 아니 왜 이렇게 또 벽을 또 세우냐, 안 써도 되는 벽 아니냐, 왜 이렇게 뺑글뺑글 돌리냐, 벽체를 손 많이 잡히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타협을 안 하는 거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안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열받습니다. 쪽팔리고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내 수익을 위해서는 안 해도 되는 건데, 내 돈 좀 벌고자 처음 디자인했던, 내가 생각하고 만들어놨던 이 벽체를 없앤다,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는 수 없이 없어지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현장 상황과 설계 상황, 평면 상황은 좀 틀리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진다거나 동선이나 통행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할 수 없지만, 그것 아니고서야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뺀다면 다른 어떤 것들이라도 저는 해드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공무팀들이나 현장님들, 그리고 특히 재무팀, 공무팀에서 굉장히 조금 싫어요. 저를 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고, 재무이사는 저한테 뭐라 합니다. 이런 것 좀 하지 마십시오. 지랄하네 하죠 저는. 그렇게 하는데, 네, 그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들이 건축 스튜디오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의 사투리에 대한 구수함이라고 말할까요? 구수함. 장난이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매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정말 많이 만나고 있는데, 인연이 되신 분들도 있고, 부득이하게 인연이 안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신뢰. 쪽팔리는 거 싫어한다 했잖아요. 좀 더 한 입 더 먹으려고 제가 있는 거 아끼고 하진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원가도 다 공개합니다. 그게 제 조금 벌어보려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큰 대의가 저는 있어요. 건축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전례들, 안 좋은 전례들을 빨리 좋은 전례로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낌없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놓치는 건축도 많아요. 면담하고 있으면, 말 안 해주고 있으면은 모를 수 있는, 일반인들이 모를 수 있는 내용을 저희 상담 일정을 잡기가 좀 힘들긴 하나, 상담을 하면은 다 알려드리거든요. 정말 많은 실수가 있거든요. 건축에 있어서는. 인테리어는 그보다 조금 괜찮아요. 건축은 굉장합니다. 커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한번 지었다 하면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낌없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색안경을 딱 끼고 있으면 제 말을 제대로 못 듣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색안경 끼고 들으셨던 분들은 건축공사 끝나고 후회를 해요. 네 말 들을걸. 근데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전 저한테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절대 하라고 권유 안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색안경 끼지 말고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부터 공사 현장에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쁘게 봐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라이언트들께서 다른 곳에 예산을 아끼더라도 꼭 이것만은 투자하라 하고 싶은 게 있을까? 저는 설계와 시간, 사업계획, 그냥 건축 계획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계획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깨달아요. 설계를 디테일하고 예측할 수 없는 범위까지, 이런 경우의 수를 다 지워가면서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란 말이 안 나올 때까지 좀 계획을 좀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설계하는 그 어떤 시간 투자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계가 끝나면 밀어붙여야죠. 그때는 시간을 아끼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만은 치고 나가야 되죠. 계획만 잘 돼 있다면. 그래서 기획 단계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절대 아끼면 안 된다. 급하다고 해서 대충 지었다가는 진짜 건물 대충 나옵니다. 그리고 하자도 많이 나오게 되고.
근데 부득이하게 시간을 아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정부 예산이 끝나기 전에 건축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착공이 지금 당장 안 들어가면 안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정도의 시간을 벌어놓고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철학, 우리 아이들이 조금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인가, 남녀노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인가. 활용도에 대한 철학은 약간 그런 것 같고, 디자인에 대한 철학은 공감대 형성, 그리고 이 건물로서 공감대 형성하는 거, 그게 철학이지 않을까. 철학? 그런 것 같아요. 작업할 때 주로 어디에서 영감을 받냐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저는 물음표를 많이 던집니다. 물음표를 많이 던져가지고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 단계에 있을 때는 바로 가자마자 영감이 떠오르는 곳도 있어요. 가자마자 와,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 스키플로어 방식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면 랜드스킵 방식으로 건물이 들어가야 돼. 아니면 건물에 어떤 단차가 있어야 돼. 지그재그여야 돼. 그런 어떤 영감이 가자마자 어떤 기운 속에서 바로 느껴지는 게 있고, 그게 한평현장이었어요. 저는 한평현장 디자인을 일주일 만에 했거든요. 떠오르는 게 확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더러 있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어떤 그 지역 특색, 지오메트리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자연 속의 하나잖아요. 인간도 자연 속의 하나고, 건물도 자연 속의 하나.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건물은 있는 땅을 힘이 파갖고 만드는 게 건물이니까, 주변 환경이나 자연들을 최대한 활용해보는 방면으로 가는 걸 좋아하죠. 하물며 저희는 그 지역 행사, 축제라든지, 그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건 뭔지, 그 지역에서 유명한 거는 뭔지까지 저는 다 좀 살펴보는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제 연장 같은 경우에는 탈춤이 유명해가지고 그 탈춤 안에 대사까지 다 본 적도 있고, 그 탈춤을 보러 간 적도 있고, 그러면서 그 탈춤 속에서 어떤 가면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얻고, 막 이런, 그 탈춤이랑 탈을 쓰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탈을 벗으면 본연의 모습, 탈을 쓰면 가식적인 모습, 우리는 또 가식적으로 살아간다, 뭐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또 만들어내고, 그런 거를 건물에 입혀내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영감을 받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디자이너나 인물, 저는 건축적으로는 안도다다오 선생님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도 건축 전문가는 아니었고, 박싱했잖아요, 복싱. 일반인으로서 어떤 영감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 올리기 시작하셨던 분이신데, 와한 것, 생생한 것, 날 것들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제가 벽 하나에 의미를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들어가는 입구에 벽을 하나 세운다든지, 막 길을 꼬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안도 다다오 선생님의 어떤 내용들을, 작품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 공감대 형성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는 건물이라 해야 되나요? 건물을 해석하고 읽어내고 하는 게 그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석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의도가 많이 담겨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제가 뭐라고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겠습니까? 다만 주관적인 관점으로서 저랑은 조금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점점 건축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디자인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갈망하는 그 배고픈 상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조물, 벽체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굳이 여기 벽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될 텐데, 위에 볼을 생각했다면 건물을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내가 건물 지으면 절대 이리 안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디자이너분들이 건축가 이렇게 접목이 되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약간 지금 그렇게 약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건축 쪽으로 넘어오면 더 이쁜 건물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이나 한국에 있는 건설산업, 건축산업 자체가 더 발전성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경쟁력 있고 조금 더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쁜 건물이 많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마감재, 창호, 가구, 조명 브랜드가 있나요? 저희 집 공사할 때 일반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추천할 수 없는 마감 재료들을 많이 썼습니다. 엄청 많이 썼어요. 소품들 뿐만 아니고 그 어떤 가구 집기, 조명, 굉장히 고가 라인들, 하이엔드 그 제품들을 많이 다뤄봤어요. 왜 그렇게 다뤄왔냐면 제가 건축주들한테 이걸 소개시키기가 좀 뭐해요. 왜냐면 이게 가치관이 틀리니까요.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은 조금씩 바꿔드리고는 있습니다. 가구가 좋아야 된다, 또는 조명이 이런 게 있다, 아르테 뭐 있다, 뭐 어떤 조명이 플러스가 있다, 뭐 다 소개는 시켜드리는데 그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을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돈 쓸 바에 여기 돈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의견에 좀 따라가주는 편입니다. 다만 하이엔드급 가구에 관심이 많으신 고객님들한테는 정말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죠. 그래서 특정 브랜드가 좋다라기보다는 작가의 의도나 작가의 아이디어, 그 현장에 맞는 상품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어떤 마인드 또는 가치관에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건축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건축은 제 돈 들여서 제 건물 또는 친구 건물 또는 가족들 건물들은 제 마음대로 조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클라이언트들하고의 소통이 대부분이니까 그 현장과 클라이언트의 생각, 클라이언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 그 지형의 특색들 고려해가면서 제 눈을 계속 키워가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요. 그리고 또 제 집을 한다면 하고 싶은 것들은 이게 가능해? 라는 건물. 유럽만 가더라도 절벽에 건물이 올라와 있고 하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 굉장히 특색이 있고 그곳에 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건물, 그런 건물들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저의 인터뷰를 셀프로 다 마무리하긴 했는데요.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더 많아요. 사실 질문이 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저의 소개는 이 질문 이상 하면 좀 과하지 않나. 이미 지금 말한 것만 보면 굉장히 과합니다. 그래서 더 과하게 하면 엑셀 바닥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4년 만에 자기소개 인트로듀스 마이셀프 했습니다. 자기소개를 했고요. 조금 어색함은 앞전에 4년 전에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훨씬 낫네요. 그때는 막 몸둘 바를 못 나가죠.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막 이거 보는 게 맞나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조금 낫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지금 박준혁이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서스름 없이 소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